어제는 대리, 오늘은 위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대리. 자, 위임 나가기 전에, 자, 대리 어제 했던 거 좀 더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집중하시고 어제 했던 거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머릿속으로. 예. 자, 대리. 대리 기사님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대리. 오케이. 자, 대리는 권리의 이전이 있다 없다? 없다. 예, 내 권한은 내 권한입니다. 근데 뭐를 주는 거다? 대리권을 주는 겁니다. 네가 나 대신 할 수 있어 라는 대리권을 주는 것이지 나의 권한 자체를 다 넘겨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한의 이전 자체는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소유권, 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그냥 단지 내 소유권의 일부, 운전을 할 수 있는 권한만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권한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권한의 이전이 없다. 또는 권한의 귀속이 변경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오케이. 자, 대리에는 임의 대리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법정 대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법정 대리에는 다시 협의의 그렇죠? 법정 대리가 있고 그리고 지정 대리가 있다. 경찰청장이 없으면 그렇죠? 누가 당연히 여기서 표현 포인트가 당연히 누가 한다? 차장이 한다. 이런 게 뭐라고요? 협의의 법정 대리. 위원장이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해 놓은 사람이. 근데 누구를 지명해 놓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위원장 마음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지정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면 지정 대리. 됐죠? 어쨌든 둘 다 법정 대리다. 왜? 법에 규정돼 있는 대리 절차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리고 임의 대리는 대리권을 주는 거라 해서 수권 대리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경찰서장. 사례를 꼭 기억해 두시라고 했어요. 사례를. 그리고 여기는 경찰청장. 자,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습니까? 시키는 사람인데 피자가 붙는다 그랬죠. 피대리기관 또는 피대리관청. 얘네들이 관청이라면 피대리관청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행정기관이라는 명칭이 더 넓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알죠? 예. 행정기관 중에 관청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 자, 어쨌든 왜 피자가 붙는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대리의 효과를 받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기가 직접 안 했는데도 과장이, 차장이 대신해주면, 얘네들이 대리기관이죠? 얘네들이 대리기관입니다. 얘네들이 대신해주면 그 효과를 누가 가져간다? 그렇죠. 서장이 가져가죠. 예, 효과를. 그렇죠? 얘네들은 가만히 있었는데도 자기들이 한 것처럼 됩니다. 얘네들은 아바타일 뿐이에요. 그래서 효과는 누가 가져간다? 피대리기관이 효과를 받습니다. 그렇죠? 효과가 귀속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피자가 붙는 거예요. 효과를 받는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과장이 어떻게 여기 뭐 계장한테 자, 여기가 처음에 1번, 여기가 기본 대리 관계. 여기가 두 번째가 복대리 관계. 그렇죠? 복대리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는 안 된다. 왜? 서장이 과장한테 그렇죠? 신뢰 관계, 믿고 맡기는 관계죠. 여기는 믿고 맡기는. 계장한테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여기는 어때요? 예, 법 규정이죠. 법 규정. 법 규정에 의해서 서로 생긴 관계이기 때문에 차장이 그렇죠? 부장한테 다시 복대리 시키는 거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차장하고 부장 요 둘만의 관계를 복대리 관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복대리 그 자체, 이 자체란 말은 요 둘만의 관계입니다. 둘만의 관계는 신뢰에 의해서 생긴 거죠. 그래서 복대리 자체는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죠? 성질 자체가 임의 대리라는 거예요. 왜? 믿고 맡긴 거니까. 그럼 법정 대리는 여기죠? 차장하고 청장. 요 법 규정 때문에 생긴 관계. 요게 이제 법정 대리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재 중이기 때문에 차장은 청장의 일에
일부를 한다, 전부를 한다, 전부를 하게 됩니다. 전부를 한다고 해서 청장의 권한이 차장의 권한으로 넘어오는 건, 이전되는 건, 귀속이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일만 다 할 뿐이에요. 안 계시니까. 오케이? 근데 그 일이 너무 많으니까 청장님의 일 중에 또 일부를 차장이 부장한테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장도 청장의 대리기관이 되고 부장도 결국은 청장의 대리기관입니다. 차장의 대리기관이 아니에요. 결국 얘네들은 누구의 일을 대신한다? 청장의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얘네들이 일을 하다가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 국민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가더라? 그렇죠. 피대리관청, 피대리기관을 상대로 소송 간다 그랬습니다. 왜? 얘가 권한을 갖고 있는 주인이니까. 선생님 얘가 자리에 없다면서요. 없는 건 둘째치고 어차피 소송도 차장이 대신 나가겠죠. 하지만 어쨌든 청장 이름으로 소송을 건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잘못한 거는 자체적으로 징계를 먹겠지요. 내부적으로. 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반면에 임의대리. 임의대리는 전부를 대리시킨다, 일부를 대리시킨다. 일부. 왜? 여기는 부재중이 아니죠. 뒤에 딱 타고 빨리 가라, 천천히 가라 이렇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 임의대리는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휘 감독을 잘못해서 대리를 시킨 일이 잘못된다라면 이 사람 지휘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당연하죠. 반면에 여기는 지휘 감독을 할 수 없지요. 부재중이시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휘 감독에 대한 책임은 안 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소송을 당하게 되면 소송에 대한 책임은 이 사람 이름으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자, 대리를 하게 되면 대리를 할 때 우리가 뭐에 따라서 한다 표현할 때 현명주의. 그래서 현명주의라는 뜻이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대리기관이기 때문에 대리인이다라는 걸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랬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한다? 피대리관청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표시하고 그리고 대리기관,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이름 자체는 자기 이름을 쓰지만 누구를 위한다? 피대리관청을 위한다는 걸 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시, 현명, 표현해야 된다. 오케이?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상대방이 잘 알 수 없어요. 오케이? 자, 됐고. 뭐 이 정도면 됐죠, 여러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자, 우리 위임 가봅시다. 위임. 위임. 아우, 좋아. 위임. 대리. 이렇게 쭉쭉 나오시면 돼요. 물 흐르듯이. 그쵸? 뭐 이거를 막 외우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쵸? 대신에 여러분 외울 건 아니지만 외운 것처럼 돼야 되죠. 왜?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착착착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외운 건 아니지만 이제 반복해서 숙달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자전거 타는 방법을 알았다고 해서 잘 타는 건 아니잖아요. 잘 타려면 어떻게 된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반복된 연습을 하셔야 잘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위임 볼게요. 위임. 위임. 위임은 대리와 비교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다? 그렇죠. 여기는 권한의 이전이 있다. 권한의 이전이 있습니다. 권한의 이전이 있다는 말은 같은 말. 권한의 귀속이 변경됩니다. 오케이. 즉, 이 말은 내 권한이었는데 이제는 네 권한이야 라고 바뀐다는 거예요. 오케이.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권한이 이전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내 권한이냐, 네 권한이냐 항상 이런 걸로 싸우잖아요. 내가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내가 갑이냐, 네가 을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권한의 이전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다? 법률이나 명령, 그렇죠?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오케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리하고 차이점. 항상 여러분들 어떤 공부를 할 때 선생님 이거 비슷하지 않나요? 그 비슷한 점이 있는 애들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얘랑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다른 점인지 굉장히 그거를 포인트를 두고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건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을 때도 그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딱 나오면 이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머리에 딱 박혀 있어야 돼. 위임은 고난의 이전이 있다.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대리는 고난의 이전이 없습니다. 그냥 일만 대신 시킬 뿐이에요. 예, 그냥 나의 아바타일 뿐이지 얘는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고난이 딱 넘어가면 내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께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은 사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사례를 들어드리죠. 예를 들면 경찰청장이 그쵸? 뭐 시도경찰청장에게 그쵸? 임용권을 위임합니다. 청장은 원래 자, 요거는 우리 이제 나중에 경찰 공무원법 배우면 다 뭐 아시니까 그쵸? 경정 이하의 임용권을 갖고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예는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임용권 중에 경정 이하 임용권 중에 일부 그쵸? 뭐를 네.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해 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갑니다. 위임을 해주는데 이제 청장의 권한이었어요. 이게. 근데 그 중에 일부, 전부, 일부, 전부를 다 넘겨주면 어때요? 청장이 할 일이 없어지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놀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임할 때도 전부 위임하는 게 원칙이다. 일부 위임하는 게 원칙이다. 일부만 위임합니다. 그리고 일부를 위임할 때도 중요한 거 위임한다. 안 중요한 거 위임한다. 안 중요한 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지.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고 당연한 논리의 기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일부 위임했어요. 그래서 경감 이하는 네가 해라. 그러면 선생님 경정 이하 중에 경감 이하를 다 줘버리면 청장은 결국 경정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 정도로. 됐죠? 좀 더 디테일한 건 또 다른 규정들이 있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경정은 청장이 하고 그 이하는 시도경찰청장한테 위임을 해버렸구나. 그럼 결론. 경감 이하의 임용권은 이제 누구의 권한입니까? 여기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인 거예요. 권한이 이전된다 그랬잖아. 됐죠? 여기서 잡으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넘겨줬다고 해서 청장이 완전히 뭐 노터치냐? 그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지휘 감독. 오케이. 야, 너 일 똑바로 해. 라고. 그 정도 어때요? 지휘 감독권은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하지만 넘겨준 권한을 직접 본인이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죠. 됐나요? 오케이. 그건 안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옷을 줬어요. 동생한테. 그럼 이제 이 옷은 누구 겁니까? 동생 거예요. 대신에 내가 형으로서 야, 그거 요렇게 입어야 돼. 야, 빨래할 때는 요렇게 하고 세탁할 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어때요? 이런 거 지휘 감독할 수는 있어 없어요? 있죠. 하지만 야, 그거 내놔. 내가 입을래.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싸움 나죠. 야, 줬잖아. 막 이래. 됐죠?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그 넘겨준 일을 잘 못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가 만약에 그 일을 위법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한다. 그렇죠? 위임해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수임받은 됐죠? 받은 일을 위법하게 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할 때는 이 사람이 지휘 감독권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야, 그거 일단 하지 마, 네가. 정지 취소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를 시키거나 취소를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요 권한이 넘어갔으니까 그 권한을 행사할 때 시도경찰청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자기 이름으로. 근데 대신은 여기에 뭐다? 현명주의는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 자기 거니까 굳이 청장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효과도 누구한테 간다? 네,
청장한테 가는 게 아니라 시도경찰. 그러니까 요 경감 이하의 임용을 잘했어요. 이 사람을 잘 뽑으면 누가 좋아진다? 시도경찰청장이 좋아지죠. 누구 이름으로 한다? 시도경찰청장 이름으로. 됐나요? 그럼 책임도 어떻게 줍니까? 뭔가 일이 잘못됐다. 책임도 본인이 져야지. 본인 거니까. 됐나요? 이 옷을 동생이 받았어요. 그럼 이제 동생 이름 쓰면 되죠? 그리고 이 옷이 너무 좋아. 그럼 누가 좋아요? 동생이 좋은 거죠? 근데 이거 잘못됐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동생이 책임지는 거예요. 됐죠? 소송을 당해도 뭐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본인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자기 거예요, 이제. 어때요? 이런 게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논리죠. 이 사람 권한이니까 이제. 됐죠? 하지만 뭔가 일을 시킨 거잖아요. 청장이 일방적으로 자기 권한에 의해서 야 이거 네가 해라고 넘겨버린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일이 많아진 거죠? 그러면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돈이 들 겁니다. 그렇죠? 비용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청장이 부담합니다. 비용 부담은 해줍니다. 야 내가 일 시켜서 미안해. 비용은 내가 부담해 줄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 시키고 돈도 네가 써라 이러면 짜증나지. 됐죠? 요 정도 느낌으로.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시도경찰청장이 위임받으니까 너무 힘드네. 그러면 위임받은 일에 또 일부를 뭐다? 재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누구한테? 경찰서장한테. 됐나요? 물론 재위임하려면 당연히 이것도 뭐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재위임할 때도 전부 위임한다, 일부 위임한다? 당연히 일부. 됐죠? 넘기면 또 이 사람 권한인 거예요. 오케이. 또 당연히 여기도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정지 취소권도 있어요. 오케이. 정지 취소는 언제?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 위법은요, 법을 어긴 겁니다. 부당한 거는 법을 어기지는 않았는데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좀 오버한 것 같고, 뭔가 모자란 것 같고, 뭔가 좀 잘못된 방향인 것 같고, 법을 확실하게 어긴 것 같지는 않은데, 오케이? 그런 게 부당이에요. 부당한 것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여기 청장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가 위임청이라고 합니다. 위임청, 위임을 해주는 사람. 그렇죠? 여기가 수임청, 수임기관, 수탁기관, 수임을 받았다, 수탁을 받았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위임을 해줬다, 위탁을 했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오케이? 이런 표현들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하여튼 위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권한이 이전된다. 권한의 귀속이 변경된다. 됐죠? 그래서 이제 권한이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여기 수임청 이름으로, 효과도 수임청이 받고, 그렇죠? 책임도 수임청이 지고, 피고도 수임청. 얘가 잘못해서 소송당하면 피고도 얘가 돼요. 됐죠? 오케이. 자, 요게 위임. 그래서 대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권한의 이전이 된다. 오케이. 요거 딱 잡으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필기하는 나중에 찰칵, 저기 뭐지? 캡처해가지고 필기하시고, 필기할 것도 없어. 이제 기본 수업 다 들으신 분들은. 요거 필수 이론 특강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필수 이론 특강에 있는 게 경찰행정법 중요한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 이론과 관련된 거. 하여튼 정말 중요합니다. 자, 또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게 우리 문제 나와 있나? 일단 요거 진행하고 할까요? 자, 그러면 기지개 한번 피시고. 기지개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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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짜.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이제 또 한번 적응을 해봅시다, 우리가.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411번입니다. 그렇죠? 권한의 대리에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는데 보통은 임의 대리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법에 정해진 법정 대리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뭐 맞는 말. 자, 그리고 412번. 권한의 대리는 피대리자의 권한의 전부. 피대리자가 뭡니까? 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자, 우리 초심자분들도 용어가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피대리자? 피대리자 누구지? 시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시킴을 받는 사람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익숙하게 오셔야 돼. 거기서 생각하면 안 돼. 당연히 이거는 누구다라는 게 딱 와야 됩니다. 그냥 지금 글을 좀 제가 천천히 읽어요. 속도가 안 나요. 뭔가 조금 늦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고난의 피대리자, 피대리자가 누구다? 시키는 사람입니다. 왜 피자가 붙는다고요? 그쵸? 대리자가 나 대신 일을 해주면 그 효과를 누가 받는다? 그렇죠. 내가 받아서 내가 편해지는 거죠. 내가 한 것처럼 되잖아요. 내가 한 것처럼. 오케이. 내가 직접 안 했지만. 예, 그래서 효과를 받는다 해서 피대리자. 됐죠? 시킨 사람입니다. 고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렇죠. 피대리자 고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기서 전부는 어떤 대리일 때? 법정 대리일 때는 그렇죠. 피대리자의 고난의 전부를 대리자가 대신하죠. 예, 임의 대리일 때는 피대리자 고난 중에 일부를 대리자가 대신합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여기는 법정 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임의 대리.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대리자가 피대리자를 위한 것임을 피대리자를 위한 것임을 맞습니다. 표시하고 이 표시하는 게 뭐라고요? 현명주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현명주의라는 말에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걸 현명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대리에서는 반드시 현명주의가 적용돼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표시를 안 하면 대리인인지 제3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게 중요하죠. 자기 명의로. 여기서 자기 명의는 뭡니까? 여기는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야. 여기 자기 누구야? 자기야? 먼저 자기야?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자기는 누굽니까? 피대리자입니까? 대리자입니까? 자, 댓글 올려주세요. 자기 명의로라고 했잖아. 여기서 자기 명의는 누굽니까? 그렇죠. 대리자가 피대리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여기서 끊어줘야 돼요. 표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예. 자기 이름으로 한다니까 내 애인 이름, 내 여자친구 이름 이거 아니에요. 오케이. 대리자. 예, 대리자. 이 문장에서는 대리자죠. 대리기관 이름으로. 오케이. 대행하는 것으로 그 행위는 대리자의 행위로서 효과가 효과는 누구한테 효과가 간다 그랬습니까?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그렇죠. 대리자의 행위가 아니라 피대리자, 시킨 사람이 한 것처럼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피대리자의 행위로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피대리자한테. 오케이. 그래서 X. 자,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를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 먹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게 어떻다? 이제 빨리빨리 되셔야 되겠죠. 빨리빨리 되려면 딴 거 없습니다. 이제 반복을 해서 익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의미는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자주 봐주시면 이제 빨라지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이거 이 뜻이지 이 뜻이지 딱 나오는 거죠. 어때요? 됐나요, 여러분들? Say yeah. 쉽다, 쉬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413번. 임의 대리는 피대리 관청. 자, 아까 여기 피대리자. 여기는 또 피대리 관청. 다 같은 표현입니다. 오케이. 피대리 관청의 대리자에 대한 지휘 감독이 가능하죠. 서장님이 그렇죠? 과장한테 야, 운전 좀 똑바로 해라고 시킬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 지금 방금 앞에는 임의 대리 이야기한 겁니다. 법정 대리는 어떻다? 그렇죠. 피대리 관청이 부재 중입니다. 요게 이제 항상 포인트. 피대리 관청의 부재 중.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말 그렇죠? 피대리 관청이 대리자에 대한 지휘 감독이 불가능하죠. 안 계신데 어떻게 지휘 감독을 합니까? 그렇죠? 오케이. 이제 됐고. 이것도. 자, 그래서 이거는 O.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쫙쫙 그냥 와야 돼요. 당연하지 이렇게. 그렇죠? 너무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14번. 고난의 위임이란. 자, 위임입니다. 위임 딱 잡으시고 위임이란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의 고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이전하여. 틀렸죠? 위임은 전부 위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부 위임하는데 중요한 부분 위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X.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잡고 가셔야 될 게 요겁니다. 요거 하나 잡을 게 위임은요 주로 관청입니다. 여기 청장도 관청이죠. 자기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도 자기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는 권한을 아예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어리버리한 기관한테는 잘 안 넘겨줍니다. 그렇죠? 믿을 만한 기관한테, 즉 힘이 있는 기관한테 권한을 넘겨주겠죠. 그래서 주로 그렇다는 겁니다.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주로 자 위임은 갑니다. 위임은 주로 그쵸? 하급 관청에게 예, 주로 위임을 합니다. 반면에 대리는 주로 관청이면 좀 나름대로 급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어때요? 대리시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로 대리는 주로 그렇죠? 보조기관. 예. 하급 나보다 당연히 밑에 있는 거 보조기관. 보조기관에게 그렇죠? 주로 시킵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다? 여기는 위임의 여기 상대방.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얘는 대리의 상대방이란 말은 내가 대리를 시키는 그 사람이 나의 상대방이죠. 내가 위임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 상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예외적으로 위임도 보조기관에게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대리이지만 하급 관청에게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렇다는 겁니다. 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주로. 그래서 제가 사례를 들어드릴 때 아까 대리에서 임의 대리에서는 서장님이 과장한테 과장이 뭐예요? 대리의 상대방이죠. 과장 보조기관이죠. 그리고 청장님이 안 계실 때 누가 대신한다? 차장님이. 차장도 뭡니까? 보조기관이죠. 예, 자기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관청 밑에서 받쳐주는 보조기관이에요. 오케이? 주로 보조기관에게 대리를 시키고요. 위임은 주로 관청에게 위임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사례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전부 또는 주요분.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었고. 자, 그리고 이제 대결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자, 기지개 한번 쫙 펴세요. 기지개. 대결. 대신 결제한다는 겁니다. 대신.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경찰서에서 서장님이 너무 바쁩니다. 그렇죠? 또는 시도경찰청장님이 너무 바빠요. 일이 많아가지고 바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하지 않은 일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까지 내가 직접 사인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겠지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딱 요게 있습니다. 자, 우리 내부적으로 내부 위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부 위임. 그리고 위임 전결, 대결. 자, 요 세 가지를 딱 잡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 중에 이제 대결이 나오죠. 대결은 말 그대로 대신 결제하는 겁니다. 대신 사인한다는 거예요. 서장님 안 계실 때, 시도경찰청장님 안 계실 때, 또는 경찰청장님 안 계실 때 대신 사인하는 겁니다. 됐죠? 별거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사인하는 건데, 자, 여기는 뭐다? 일시 부재시. 일시 부재시. 휴가 갔다. 청장님이 서장님이 또는 휴가를 갔다고. 휴가 간 기간 동안에는 밑에 부서장이 또는 차장이 대신 사인하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이때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때요? 사인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조금 물어봐야지 전화해서라도. 됐죠? 별거 아닌 일들은 그렇죠. 대신 사인합니다. 일시부재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신 사인을 했을 뿐이지 이거는 뭐예요? 경찰청장님이 직접 사인한 거랑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질문. 대신 사인했어요. 자, 차장이 대신 사인했습니다. 사인했어요. 대결했습니다. 대신 결제했어요. 자, 그러면 그 효과는 그렇죠.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예. 청장님이 사인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여기서 대신 사인할 때 차장님 이름으로 사인을 하겠지만 사인 표시는 외부에 나갈 때, 외부에 표시할 때는 뭐다?
청장님을 위한다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는 그냥 차장이 사인했지만 뭐죠? 청장이 사인한 거랑 같은 효과. 그리고 당연히 외부 사람들은 청장이 한 걸로 압니다. 책임도 청장 져요. 다 져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는요. 차장 이름이 안 나갑니다. 누구 이름만 나간다? 청장 이름만 나가요. 오케이? 그리고 차장이 뭐 청장을 위한다 이런 표시 자체, 차장 이름 자체가 안 나갑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현명주의도 필요 없어요.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차장님이 사인했어. 하지만 밖에 나갈 때는 청장님이 사인한 것처럼 나가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갑니다. 내부 위임. 여기 위임이니까 우리 위임 배웠잖아요. 권한이 이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우리 내부적으로만 위임한 거예요. 내부적으로만 약속한 거예요. 야, 이 일은 별거 아닌 일이니까 그냥 네가 해. 됐나요? 네가 해라고 하고 대외적으로는 표시를 안 합니다. 이거는 진짜 위임이 아니에요. 진짜 위임은 권한을 아예 넘겨줘야 되잖아요. 권한 안 넘겨줘. 권한 안 넘겨주고 그냥 너 나 대신 해. 이렇게 내부적으로 우리끼리만 약속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자, 그 시킴을 당한 사람이 있고 위임청이 있고 수임청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임청이 일을 할 겁니다. 일을 할 때 수임청 이름으로 한다, 위임청 이름으로 한다? 여기는 위임청 이름으로 합니다. 왜? 진짜 위임이 아니에요. 권한이 안 넘어갔다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냥 내부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제가 선생인데 예를 들어서 반장한테 야, 네가 좀 출석 불러. 됐나요? 이거 위임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은 중요한 일이다, 별로 안 중요한 일이다? 별로 안 중요한 일이니까, 그리고 맨날 반복되는 일이니까 귀찮은 거예요. 네가 해. 됐죠? 사인도 반장이 하지만 그건 선생님이 한 것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수임이 아니에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결론. 내부적으로 그냥 약속만 한 겁니다. 근데 그냥 이름을 위임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리고 위임 전결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청장님이 있고 차장님이 있고 뭐 부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제를 할 거 아닙니까? 결제를 사인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됐나요? 그런데 차장까지 사인했어요. 근데 이 일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차장까지 사인하면 어떻게? 청장님은 당연히 오케이 한 걸로. 청장님은 직접 사인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대외적으로 표시될 때는 뭐다? 청장님이 직접 사인한 것처럼 나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결, 결제를 그냥 너 선에서 끝내. 내 앞전, 내 전에, 청장님 전에 결제를 끝내는 거예요. 하지만 청장님이 결제한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건 중요한 일이다, 별로 안 중요한 일이다? 별로 안 중요한 일이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 결제하는 권한을 위임해 놓은 거예요. 야, 내 앞에 그냥 네가 결제했지? 그러면 내가 결제한 것까지 그냥 포함시켜. 그리고 대외적으로 표시될 때는 누가? 청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도 위임청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권한의 이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임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약속한 것이지 실제 뭐다 법에 근거해서 권한을 넘겨준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 세 명은 뭐다? 권한의 이전이 있다 없다. 얘네들 세 명은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권한의 이전이 있다 없다. 여러분 자 대답해 주셔야죠. 없다. 그렇죠? 당연히 법적 근거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우리끼리 약속. 오케이? 우리 조직 내부적으로 높으신 분이 귀찮으니까 그냥 야, 네가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은 뭐다? 내부 위임은 그렇죠. 그 업무 자체를 그냥 네가 해라 이런 것이고 위임 전결은 어떤 결제를 해야 될 때 그렇죠. 내 앞에서 결제 끝내. 내 앞전자 앞에서 그냥 결제 끝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결은 뭐다? 일시부재시에. 그럼 또 차이점. 내부 위임이나 위임 전결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그렇게 하자. 반복되는 업무이고 대결은 일시적으로 일시 내가 휴가를 갔다. 어디 내가 자리를 잠깐 비웠다. 일시부재시 하는 게 대결.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내부 위임, 위임 전결, 대결 다 대신 사인하는 거지만 얘는 일시부재시에. 내부 위임하고 위임 전결은 늘 같은 업무가 생길 때. 됐죠?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내부 위임은
기본적으로 주로 또 관청한테 위임을 해줍니다. 예, 관청한테 그런 일을 시켜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결제죠. 결제는 밑에서부터 결제가 쭉 올라오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이 라인은 보조기관들이죠. 그래서 위임 전결은 주로 보조기관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됐죠? 정리. 자,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자, 호흡하시고. 일단 공통점이 뭐다? 법적 권한의 이전 없다. 법적 근거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인 약속이다. 대신 결제한다. 요거는 공통점이에요. 그럼 차이점은 뭐다? 얘는 일시부재시해. 그렇죠? 얘네들은 늘상. 그리고 또 얘네들 차이점 뭐다? 얘는 주로 관청한테. 얘는 주로 보조기관한테. 근데 이거 어때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 얘는 주로 관청한테 일을 시키겠구나. 야, 이 일은 네가 해라. 하지만 내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요런 결제가 있으면 어쩌? 내가 결제 안 해도 너까지 결제하면 내가 결제한 걸로. 그러니까 라인. 그러니까 보조기관들이죠. 어때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세이에 아, 명확하잖아요. 사례가 너무 좋잖아요. 결제 올라오니까 보조기관들이 쭉쭉쭉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보조기관들. 오케이. 내부 위임은 주로 관청한테 시킵니다. 대결은 일시부재시해. 얘네 둘은 늘상 되는 업무한테 이제 해놓는 거예요. 이런 업무는 그냥 이렇게 하자. 내부적인 약속. 그래서 외부에 표시될 때는 누구 이름으로 간다? 본래 행정청. 본래 행정청 이름으로. 본래 행정청은 누굽니까? 뭐냐면 시킨 사람. 예, 시킨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킨 사람 이름으로. 여기는 현명주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현명주의는 시킨 사람 이름 나간다. 시킴을 당한 사람. 대리인 이름 쓴다. 대리인 이름 쓰잖아요. 물론 앞에다가 그렇죠? 시킨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청장님 이름으로만 나갑니다. 예, 시킨 사람. 위임청 이름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청장님 이름으로 나가고 효과도 청장님한테 가고. 그냥 우리는 그냥 아바타예요. 그러니까 대리랑 비슷한데 현명주의는 필요 없다. 그렇죠? 위임이랑 비슷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권한의 이전이 없다. 이런 점들 어때요? 비슷한데 차이점들 구별하시겠습니까? 세이에. 자, 궁금한 점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세요. 자, 이거 문제 그래 풀어볼게요. 대결은 법령상 근거를 요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맞죠? 우리끼리 약속이니까.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본래 행정청 이름으로 나간다. 예, 맞습니다. 본래 행정청을 위해서 한다. 이런 식의 현명주의는 필요 없죠. 오케이. 현명주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 본래 행정청. 시킨 사람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적는데 이건 자기 이름을 아예 못 적습니다. 그냥 사인만 대신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문제.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 틀렸죠. 임의대리는 일부만. 그렇죠? 법정대리는 안 계시니까 전부. 그렇죠? 그리고 복대리. 임의대리는 원래 내가 시킨 애한테만 신뢰관계가 있는 것이지 복대리 기관한테는 신뢰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대리는 임의대리에서 불가능. 하지만 법정대리는 처음 관계가 기본대리 관계가 법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관계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대리기관이. 그랬죠? 대리기관이 그렇죠. 복대리기관에게 믿고 맡기는 거는 예, 대리기관 마음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복대리에 대해서는 설명이 맞는데 여기 전부 일부가 틀렸다라는 거 알죠? 그리고 권한의 위임의 효과는 효과 누가 간다? 위임. 위임은 권한이 넘어간 거죠. 그러면 수임청 권한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위임받은 일을 수임청이 하게 되면 효과 누구한테 간다? 수임청에 가죠. 왜? 수임관청 거니까 귀속되고. 권한의 대리는 자 대리기관이 대리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피대리관청을 위해서 일을 한 거죠. 그럼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피대리관청에게.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이게 틀렸네요. 오케이.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대리기관의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안 지죠. 법정대리는 부재중이니까 지휘감독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임의대리는 지휘감독을 할 수 있죠. 예, 요거 거꾸로 설명됐네요. 자, 그리고 권한의 위임은 수임기관이 자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은 권한이 넘어간 거예요. 권한이 넘어갔으니까 이제 누구의 권한이다? 수임기관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명의도 누구 명의로? 예, 수임기관 자기 명의로 합니다. 하지만 대리는 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아니죠.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누구 이름으로? 대리기관 명의로 합니다. 하지만 내부 위임, 위임 정결 대결은 대리기관, 대신하는 사람 이름 자체를 안 써요. 오케이. 그냥 시킨 사람, 본래 행정청 이름으로 나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현명주의가 필요 없다. 여기는 현명주의가 적용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기관 이름으로 권한 행사한다. 됐죠? 그래서 틀렸네요. 대리관청, 피대리기관 거꾸로 설명됐고. 그리고 420번 위임은 위임기관의 권한이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이전되나? 그렇죠. 권한이 이전돼. 내부 위임은 권한의 이전이 없습니다. 오케이. 대리는 주로 보조기관이 주로. 대리는 누구한테? 밑에 사람. 주로 보조기관. 위임은 당연히 밑에 사람인데 뭐? 관청. 왜? 권한을 넘겨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힘이 있는, 그렇죠? 관청한테 주로 넘겨주고요. 대리는 바로 밑에 있는 보조기관한테, 별거 아니니까, 그렇죠? 자, 맞고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그리고 위임과 내부 위임은 반드시, 내부 위임은 법적 근거 필요 없지요? 실제 권한이 넘어가는 게 아니지요? 우리끼리 그냥 내부적으로 약속이지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틀렸고. 위임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대리는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임의 대리는 법적 근거 필요 없죠. 법정 대리는 법적 근거 필요합니다. 오케이? 자, 423번. 아직도 문제가 좀 더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또 이제 방금까지는요, 이론이었어요. 이론. 여기까지 이론이었고요. 지금부터는요, 문제가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거는 뭐예요? 실정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실제로 이제 정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론하고 여기는 이제 실무입니다. 실정법이니까 실정법은 말 그대로 실무예요. 실제로 업무를 할 때 적용되는 법. 실제로 업무를 할 때는 우리가 이론을 적용한다, 법을 적용한다? 법을 적용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론에 맞게 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무, 이론하고 실무가 완전 일치할까요? 조금 다를 수도 있을까요? 다를 수도 있겠죠? 왜? 실제는 또 다르니까. 그래서 꼭 같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론은 이론이고 주로 이론하고 실무가 비슷하겠지만 다른 부분도 예외적인 실무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항상 봐주셔야 돼요. 오케이? 됐나요? 여러분 일단 근데 대부분은 이론하고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423번부터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